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워온 1강에서 5강까지 내용이죠. 그 부분에 학자들 이름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하는 것을 요약 정리해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만은 알아두자입니다. 첫째는요, 사회 명목론. 이것은 뭐예요? 개인을 훨씬 중시하는 것이다. 요것과 사회 실제론, 이것은 사회나 집단을 중시하는 것이다. 요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계약설, 이것은 사회유기체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학의 아버지라는 이 꽁트와 베버, 이 사람들은 왜 비교를 하느냐? 이 사람은 실증주의, 그리고 이 사람은 해석주의입니다. 법칙 발견 의미 파악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꽁트 같은 경우는 지식이나 학문 발달 3단계, 신화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과학적 단계,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학과 또는 사회 변동을 다룬 사회 동학, 꽁트에서 이건 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베버 같은 경우 이념형을 주장했죠. 이 이념형에서 지배 또는 권위, 지배와 권위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그리고 합법적, 합리적 지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념형으로 관료제 모델을 이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해낸 것이죠. 베버가. 그리고 특히 이 베버, 또 베버인데 세 번째는 이 마르크스, 너무나 중요한 이 마르크스와 또 베버가 왜 대비될 수 있느냐. 마르크스를 뒷받침하는 학설 세 개 반드시 아실 것.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헤겔의 변증법, 그리고 스미스나 리카도의 영국 고전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치학설,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것.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 어떤 종교적인 정신, 이것이 자본주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철저한 유심론적 입장이죠. 정신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고, 또한 마르크스에서는 유물론의 하부 이론으로 하부 구조 결정론, 하부 구조, 물질적 생산력 관계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요. 그리고 역사 발전 5단계 설 있죠. 원시 공산사회에서 시작해서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역사 발전 5단계 설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자본주의를 허위의식이라고 하였다. 물론 칼 마나임에 의해서 비판은 받지만 이런 것들은 뭐 거의 100% 한 8, 90%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스펜서는 그 생물학의 진화론을 사회학에 적용했다 해서 사회 진화론의 입장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간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이렇게 진화한다라고 주장했던 것. 그리고 스펜서는 대표적인 사회 유기체설의 입장이라는 거 같은 거 필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서는요, 이 뒤르갱, 이 에밀 뒤르갱 같은 경우 이 사람의 학설로서 자살론, 결국 그 사회 분위기, 집단 분위기가 자살의 빈도 같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하는 것이다. 사회가 분업화됨에 따라서. 그런 얘기. 굉장히 동질적인 사회에서 이질적인 사회. 그 다음에 이제 아노미 현상을 얘기했죠. 아노미 현상, 가치관 혼란 현상이요. 이 아노미에 대해서는 특히 또 출제가 잘 되는 것이 구조 기능론자인 이 머턴의 아노미도 있습니다. 이 머턴의 아노미 같은 경우는 머턴은 수단과 목표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아노미를 머턴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하부이론, 이것을 기능론이라 합니다. 이 합의론과 반대되는 것이 갈등론이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합의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탈코트 파슨스입니다. 파슨스, AGIL 해서
자, 이것은 적응, 그 다음에 목표 달성, 통합, 그 다음에 형상 유지, 질서 유지 이런 거죠. 긴장 관리. 이 AGIL 이론과 함께 사회 유기체설. 파슨스도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파슨스와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이 머튼. 이 사람들이 바로 구조 기능주의다. 바로 기능론적 입장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죠. 갈등론의 대표자로서는 아까 나왔던 이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다렌도르프가 있죠. 다렌도르프. 자, 여기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갈등의 원인이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다. 근데 여기서는 생산수단을 누가 가졌냐를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다렌도르프는 권위, 사회적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블라우, 그 다음에 호만스. 이 사람들의 교환이론이죠. 이 교환이론은 인간을 너무 동물적이고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로 봤다. 이거에 반대해서 미드. 이 사람은 소위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 바로 마인드라는 것을 중시했다. 이런 대비되는 그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다시 8번째, 구조주의의 창시자 레비 스트로스. 이 레비 스트로스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세요. 구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다. 그리고 원시사회고 현대사회고 문화 간의 우열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의 입장. 대표적으로 사르트르를 들고 있습니다. 사르트르. 자,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해서 비판이론. 이 비판이론의 특징은 왜 비판이냐?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교조성을 비판하면서도 인간 소외와 같은 것을 강조했던 어떤 마르크스의 입장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 살려나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론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몇 명 알아두세요. 아도르노. 독일 교통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발음대로 막 읽으면 되죠. 호르크하이머 또는 마르쿠제, 에리히 프롬이 유명하죠. 에리히 프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비판이론의 학자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규범. 이 규범 문화, 또 이 경험 문화. 근데 경험 문화 말고 이제 심미적 문화, 경험 문화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여기서 규범 문화에 해당하는 게 출제된 적 있죠. 원규, 그 다음에 민습이 먼저겠죠. 민습, 그 다음에 법률. 요 차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차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근데 규범 문화나 심미 문화는 비물질 문화이고 이 경험 문화는 물질 문화죠. 그래서 물질 문화는 빠르게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는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이 주관식으로 잘 나오고 뭡니까? 문화 지체라고 그러죠. 문화 지체. 이것은 출제도 잘 되고 그 사례, 예도 몇 가지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제된 적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문화 상대주의. 레비스트로스도 강조했지만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절대주의.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문화 절대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두세요. 그 다음이 12번째로 이 사회화와 재사회화, 얘기사회화, 탈사회화 요 개념 구별을 해 두시고요. 그 사회화의 대행자, 즉 사회화 기관이죠. 기관들. 1차적 사회화 기관, 2차적 사회화 기관,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요것도 반드시 구별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 문화 변동 이론이죠. 문화 변동론. 이거 자주 출제되죠. 문화 변동의 원인에서 발견. 이것은 내재적 변동 원인이요. 전파. 이것은 외재적 변동 원인입니다. 특히 이 전파에 의해서 문화가 변동하는 것을 문화의 접촉적 변동에서 문화 접변이라 합니다. 이 문화 접변의 예 중에서도 특히 그 세 가지
문화의 수용, 병존, 그리고 하나가 한쪽에 흡수되어 버리는 문화의 동화, 그리고 둘이 합해져서 전혀 새로운 것이 나와버리는 문화 융합, 이 세 가지 형태, 주관식으로 그냥 이거 쓰라 이런 거가 출제되기도 하고, 이 세 가지를 구별하시기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끝으로 요거 하나 참고로, 피아제나 에릭슨, 그리고 특히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이런 내용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강에서 5강 사이에서 여기 지금 판서한 이 14가지 정도, 이런 건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유의하시면서 1강부터 한번 쭉 다시 들어보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에서 5강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